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던 회사가요, 어떻게 갑자기 로봇 시대의 핵심, 정말 중요한 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삼성과 LG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로봇 위탁 생산, 그러니까 EMS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 인탑스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확 불러일으킨 게 바로 이 단독 보도였습니다. 삼성이 만드는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양산을 바로 인탑스가 맡게 됐다는 소식이었죠. 아니, 그냥 스마트폰 케이스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로봇 시대의 핵심으로 이렇게 주목받게 된 걸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인탑스의 뿌리, 그러니까 과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 회사의 아주 단단한 기반이자 뭐랄까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바로 캐시카우는 스마트폰 부품 사업이었거든요. 인탑스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공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정말 거대한 고객사를 딱 잡고 베트남 공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을 꽉 잡았고요. 또 국내 구미 공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고난도 기술력을 확보하는 이원화 전략을 아주 잘 써왔죠. 특히 글라스틱 같은 독자적인 소재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이 회사가 그냥 시키는 대로 조립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밀 제조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깊다는 거죠. 바로 이 대량 생산 노하우와 정밀 기술의 결합, 이게 훗날 로봇 사업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발판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현지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인탑스는 과거의 성공에 그냥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그 제조 노하우를 로보이트라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산업에 아주 전략적으로 접목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지금 시장은 인탑스에 이렇게 갑자기 뜨거운 관심을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 구조 자체가 아주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인탑스가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파는 걸로 승부했다면 미래의 인탑스는 이제 막 열리고 있는 로봇 시장에서 기술의 가치로 승부를 보려는 겁니다. 단순 대량 생산에서 복잡한 정밀 조립으로, 즉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EMS 사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우리가 인탑스를 주목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분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인탑스는요, 우리나라 로봇 공급망에서 정말 독특하고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테크 기업, 삼성과 LG의 로봇을 모두 생산하는 유일한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삼성 보핏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면 인탑스의 역할이 아주 명확해져요. 핵심 부품들을 받아서 직접 만든 정교한 케이스랑 프레임에 결합하고 이걸로 최종 제품을 완성한 다음에 테스트까지 싹 다 책임지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과정을 수만 대 규모로 해낼 수 있는 대량 생산 인프라를 갖춘 파트너가 삼성 협력사 중에 인탑스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시제품 몇 개 만들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쏟아낼 준비가 끝났다는 걸 의미해요. 인탑스의 이런 능력은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검증이 끝난 실적이죠. 바로 이 숫자가 그걸 증명합니다. 인탑스는 최근에 LG전자가 인수한 서빙 로봇 기업 있죠. 베어 로보틱스. 그 회사의 로봇을 2021년부터 2년간 무려 10,000대 이상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모두 갖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인탑스는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과 LG의 서비스 로봇을 모두 생산하면서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거대 기업 모두에게 신뢰를 받는 핵심 제조 파트너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기대감이 과연 재무제표, 즉 회사의 성적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숫자를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의 가능성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무 전망을 딱 보면 단기적인 어려움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주력 사업이었던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기존 사업 매출은 거의 정체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로봇 사업에 미리 투자를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2025년에는 일시적으로 영업 손실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 예상되는 이 영업 손실은 분명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차트를 보시면 24년에는 그래도 조금 흑자였는데 25년에는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새로운 로봇 생산 라인을 쫙 깔고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계획된 투자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단기 실적이 안 좋다는데 왜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2026년에 있습니다. 2025년에 투자가 딱 마무리되고 보핏의 본격적인 양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026년부터는 아주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거다. 바로 이 기대감 때문입니다. 시장은 지금 당장의 손실 너머에 있는 미래의 성장을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이 숫자 0.38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 그러니까 공장, 기술, 현금, 이걸 싹 다 팔아도 현재 주가 총액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이건 곧 미래의 로봇 사업 가치가 아직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탑스의 미래에 대한 기회 요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은 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삼성과 LG라는 거대 고객사를 동시에 확보한 독보적인 위치, 그리고 이미 검증된 양산 능력. 이게 핵심이죠. 더 나아가서 페이퍼 프로그램이라는 자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주항공 같은 차세대 산업에도 투자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물론 2025년에 예상되는 단기적인 실적 부담과 아직은 스마트폰 사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은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시대에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면서 정말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한 폭스콘처럼 과연 인탑스는 다가오는 로봇 시대의 폭스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인탑스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